자,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규제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중국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베이징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하이에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필수 과목으로 시진핑 사상이라는 그 수업을 넣기로 했고, 그럼 지금 베이징에는 또 뭐가 지금 한 게 나왔냐면 베이징教委禁境外教材. 베이징에서는教委하면 教育委员会인가? 뭐 아무튼 뭐 교육청이겠죠, 그죠? 교육청에서 외국 교과서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외국 교재 일절 금지. 베이징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외국 교재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규제하는 와중에 파산 소식이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화尔街英语라는 회사가 있어요. 화尔街英语, Wall Street English. 그러니까 영어 교육하는 단체인데 그 영어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영어 교육 회사였는데 이제 파산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외국 교재도 규제하고 이제 또 뭐까지 규제하느냐? 이거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기사로 이제 떴는데 중국 당국 아이돌 팬클럽 규제, 그 다음에 불량적인 콘텐츠들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팬클럽도 이제 규제를 해요. 옛날에는 규제를 안 했어. 왜냐하면 아이돌 팬클럽도 뭔가 이렇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뭐 좋은 문화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그 우이판 크리스 사건이 터지면서 크리스 팬들 뭐 몇천만 명이 무슨 뭐 감옥을 털자 뭐 이런 얘기 뭐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와 이거 좀 심하다 해가지고 지금 아이돌 팬클럽 규제 나서고, 그 다음에 지금 해로운 콘텐츠들, 영상들, 지금 뭐 영상 플랫폼들, 라이브 플랫폼들 다 규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콘텐츠랑 계정들 삭제한 것만 15만 개, 4천여 개는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좀 기가 막힌 규제가 한 게 있는데 중국장禁止 카라오케场所 播放 危害国家安全的曲目. 여러분 이제 노래까지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 한국에도 옛날에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국도. 근데 옛날에 금지곡이었다는 그런 노래들 들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왜 금지곡이야?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 막 한국에 막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금지곡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문화 말살이죠, 그건. 근데 지금 중국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노래, 위하이国家安全. 그러니까 나라의 보안에, 나라의 안전에 약간 좀 이렇게 해를 끼칠 이런 노래들은 다 금지시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中国文化和旅游部宣布新规定将建立违规曲目清单制度禁止播放含有违规内容的卡拉OK曲目. 중국 문화와旅游하면 뭐 여행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노래에 금지된 내용이 실려 있는 그런 곡들은 다 이제 금지시키겠다. 근데 금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 遭到禁止的是包含危害国家统一主权或者领土完整内容的曲目.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 통일에 약간 좀 방해가 되거나 그 다음에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노래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금지곡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적혀 있네. 목적은 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维护国家文化安全和意识形态安全.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 문화와 안전 뭐 의식 형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 아우씨. 근데 뭐 맞는 말이죠. 뭐 거기는 사회주의니까. 자기들 우리 공산당 사회주의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할 거 다 때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 규제된 노래 제목을 보면 진짜 너무 유치해. 규제된 노래 중에 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금지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山东民族仇恨, 민족歧视. 그러니까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을 도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민족 그 차별적인 이런 가사 안 되고, 그 다음에 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利益. 그러니까 국가 안전에 해가 끼치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영요. 영요 참 좋아해. 이익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노래도 안 되고요. 그런 노래가 있냐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있는지. 그다음에 违反国家宗教政策, 국가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위반이 되는 그런 가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宣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약간 좀 음란물, 두보, 도박, 暴力, 폭력
두핀 이거는 맞아. 이거는 뭐 좀 규제해도 된다고 생각해. 뭐 약간 좀 음란물, 뭐 도박, 폭력이지 마약 뭐 이런 거는 요런 것들을 규제한다면 요거는 이해가지. 요거는. 근데 다른 것들은 이건 노래도 어떻게 보면 문화고 자유인데. 근데 솔직히 그런 노래가 있나? 그런 노래 잘 없거든요, 중국에서. 원래부터 그런 노래 잘 없었어. 근데 금지당한 노래 보니까 뭐 이런 곡이 있어요. 노래 제목을 보니까 베이징 혼즈. 베이징 혼즈라고 하면 혼즈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약간 좀 뭐 혼즈라고 하면 그냥 좀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 깡패라 해야 되나? 노래 제목입니다. 베이징 깡패 뭐 요런 노래 이게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노래 부샹上学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교 가기 싫어. 나 이 기사 보면서 너무 빵 터졌어요. 솔직히 뭐, 이거 학교 가기 싫어. 이거는, 한국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아? 옛날에 뭐, 량하의 뭐, 학교에 안 갔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럼 그런 노래 중국 가면 그 규제 노래야? 와,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DJ DOC 노래 다 규제곡이네. 아니, 한국에 힙합 하는 사람들 다 규제되네. DJ DOC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힙합 가수들은 다 규제 대상이야. 그 다음에 또 요런 노래도 있다 합니다. 여기 환추시보, 황구시보 아시죠? 거기 심각한 중국 광방의 입이죠, 거기. 这些歌曲被指内容存在严重问题. 이런 노래들이 어떤 그 지적을 받았냐면 内容存在严重问题. 내용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 와, 이건 진짜 무슨 시대가 거꾸로 가나? 그다음 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노래 중에 요 밑에 보시면 팡피라는 노래가 있대요. 팡피가 뭐냐? 방구 낀다라는 뜻이에요. 팡피 노래 제목이 팡피예요. 방구 낀다. 요 노래도 이제 규제곡으로 들어갔는데 가사 중에 요런 한마디가 있답니다. 周遭有一些人没事就喜欢放屁. 이게 무슨 뜻이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이제 방구 같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한다. 개소리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가사가. 이것도 규제가 된답니다. 와, 그럼 한국 노래가 금지곡이 될 노래들 엄청 많다. 그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 가수들 노래를 중국에서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가수가 대만 독립을 지지했다. 그럼 걔 노래는 싹 다 금지곡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도 있었어. 중국은 향후로도 계속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규제할 기업 규제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그냥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팝송 금지곡 많겠네. 미국 래퍼들이 부르는 그런 우리가 평소에 듣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싹 다 금지곡이지. 빌보드 거의 못 들어. 카디비가 부른 이런 왑 이런 노래들 Wet-ass pussy 이런 노래들 그냥 금지곡이지. 그렇지 이 기사 있네. 이 기사가 떴어요. 기업 통제 더 하겠다. 중국 기업 통제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 어디까지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와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제대하고 나서도 2011년에도 중국을 갔었고 2012, 13 이럴 때도 계속 중국을 갔었어요. 그냥 뭐 놀러 친구들 보러. 그다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중국을 갔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이 정도는 아니야. 와,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강요에는 국가안보, 과학기술 창신, 문화교육, 리스크 예방, 반독점, 대외법치 등 중요 분야에서의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관련된 법률 제도를 제때 연구하고 제대로 단점을 보완하여 좋은 법과 정치로 새로운 경영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러니까 뭐 뒤에 뭐 건전하고 뭐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나온 것들 이거 다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근 정보기술 기업과 교육기업 단속 강화하며 미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기업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중국이
중국 나라 전체가 지금 약간 세력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 저 정도 가치 되는구나. 확인을 하고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걸 규제를 다 해. 규제를 다 해가지고 그 주가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중국이 그걸 다 사들여가지고 그때 다시 규제를 풀어. 그러면서 지금 규제 당했던 기업들을 이거를 해주고 저걸 해준다 하면서 막 다 키우면 그때도 주가 떡상하지 않을까? 아, 그냥 나만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그래? 막 지금 막 중국 시장 막 최저점 아니야? 이러면서 막 줍줍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뭘 하든 비상식적인 것들로 인해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중국 사람이랑 사업을 해보든 아니면 중국에 파견을 나가봤든 아니면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든 다 당해봤을 거예요. 중국은 뭔가 이렇게 일이 될 것 같으면서도 막판에 뒤집어지는 게 중국이야. 나는 그런 거를 중국에서 살면서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저는 솔직히 중국에 뭔가를 투자한다는 거, 중국에 뭔가를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난 되게 회의적이에요. 자, 요런 규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런 규제를 따른 이런 상황에서 요런 기사를 한 개 봤습니다. 아, 요것도 있네요. 중국이 그때 그 나이키 사건도 아시죠? 중국의 신장 면화를 둘러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서구 기업은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중국 시장에서 불매 운동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금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지금 중국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도 진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시켜서 만들어낸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중국에서는 그냥 때리는 거죠. 그딴 식으로 나와? 지금 중국은요, 어느 기업이든 어느 나라든 어디에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걸 배제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또 그 샤오펀홍이 뭐냐? 전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서 무조건 공산당을 신봉하는 자들. 이런 어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뭐 가져와가지고 뭐 나이키 뭐 이거 불매한다 찢어버리고 막 응?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규제죠. 어떻게 보면 규제 당하고 있는데 이때 뭐가 뜨고 있느냐? 중국은 이제 중국의 운동화 브랜드,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리닝이랑 안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브랜드를 알 거야. 리닝, 안타.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래도 중국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제 중국 학교 다녔잖아요. 중국 애들 싹 다 그냥 나이키야. 나이키 아니면 아디다스. 좀 어느 정도 집이 좀 산다. 무조건 나이키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생활비가 좀 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리닝이랑 안타 이런 걸 실었어요. 왜냐면 그때 나이키 운동화가 한국 돈으로 제가 대충 얘기 설명하자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이 정도 할 때 리닝이랑 안타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 돈으로 10,000원, 20,000원 했거든요. 가격 차이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를 이제 배제하고 있으니 리닝이랑 안타 이런 신발들이 떠요. 뜨는데 어느 정도까지 뜨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면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랑 콜라보하면 그 신발이 한정판이 되고 가격이 막 치솟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GD 운동화 뭐 1,000몇만 원까지 가고 트래비스 스캇 운동화 몇백만 원 가고 이런 콜라보된 이런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비싼 신발들은 지금 운동화 시장에서 제일 비싼 신발이 아마 그 루이비통이랑 조단 원이 합작한 거. 중국에서도 리닝이랑 안타 이런 것들이 그걸 따라 해가지고 약간 뭐 한정판, 뭐 어떤 판, 뭐 콜라보 이런 걸 해가지고 내놓긴 하는데 일단 내놓는 가격부터 몇천만 원으로 내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놓잖아. 그럼 또 중국에 또 차이나 머니,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걸 사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피를 붙여서 팔고 그래. 와,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렇다고 뭐 그 신발이 막 특별히 예쁘냐? 뭐 디자인적으로 엄청 뭐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발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와, 이건 조도 안 씻는다. 야, 이걸 그 돈 주고 이걸 산다고? 뭐 이런 반응이 대다수야.
근데 이런 또 중국 토종 브랜드의 강한 추세는 또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또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리닝 주가는 올해 들어 64%, 안타 스포츠는 31% 상승했다.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 올 들어 361도는 202%, 엑스탭은 220%.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중국 국산 브랜드들이 또 중국에서는 또 강세라고 하네요. 자,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맞다 보니, 그리고 또 뭐 규제 받는 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또 홍콩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1년간 9만 명 떠나. 전년의 4배. 그렇다면 전년에도 양 2만 5천 명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콩 정부가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1년 사이 거주권자 8만 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전년도인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홍콩을 떠난 거주권자가 2만 900명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홍콩의 전체 인구도 1.2% 줄었고, 하지만 홍콩 당국은 인구 감소가 정치적 이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이민과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해외 학업 취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대 한 교수는 해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만 올해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정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더 세게는 얘기 안 했죠. 이 홍콩대 교수는 모를까? 왜 지금 홍콩 사람들이 홍콩을 이탈하고 있는지? 뭐 이런데 이런 통계가 나오고 이탈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는 또 비자, 출국 이것도 통제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또 나온 기사인데, 중국서 월 2만원 호텔방 몰카 수백 명 동시 시청, 요런 사건이 한 개 터졌죠. 호텔 방에다가 카메라들 여러 대를 몰래 설치해 놓고 이걸 수백 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몰카 범죄가 중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등 각지에 몰카를 설치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계정을 팔아넘겼고, 호텔 에어컨에 설치된 핀홀 몰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 푸모 씨는 중국 각지 호텔에 투숙하며 몰카를 설치한 뒤 월 2만 원만 내면 호텔방 5개를 볼 수 있다며 라이브 영상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몰카 설치업자는 아이디당 150, 200유엔, 2, 3만 원이죠. 가격으로 판매했고 한 대당 동시에 100명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와, 이 심하네 이거. 중국 항저우시의 공항국에서는 호텔 테이블에 항상 놓여있는 와이파이 등은 전부 몰카를 숨기기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중국 공안과 사이버 단속국 등 4개 부처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 당국은 용의자 59명을 체포를 하고 몰카 영상 2만 5천 개의 유포를 중단시켰으며 불법 장비 1,500여 대를 몰수했다라고 하네요. 중국 정부가 국영 방송을 통해 문제를 공개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 내 몰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야, 중국에서 뭐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운영해버리면. 그리고 지금 요 기사도 떴네. 후속 기사인데, 알리바바 지금 사내 성폭행 이 문제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리바바에서 발표를 한 게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 위원회 설립할 것, 그리고 거기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내 조직을 감독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잘 관리하겠다 하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리바바에 지금 약간 이게 터졌잖아요. 알리바바에 터지면서 지금 중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또 지금 저걸 딱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이게 또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지금 기업이 3개인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더 나오게 되면, 기사가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요게 뭐냐면 중국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게 직장 내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범죄를 이렇게 당했을 때 대부분 약간 좀 침묵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침묵하는 이런 뭐 이유가 뭐냐, 중국에 뜬 뉴스를 보면 요런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왜 직장 내에서 그런 성 관련된 이런 성침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왜 为什么选择沉默? 왜 침묵을 선택하느냐? 제일 큰 이유가 迫于关系不管撕破脸. 그래도 그 직장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관계가 틀어질까봐, 너무 서로 얼굴을 붉힐까봐 침묵을 하는 사람이 총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46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没有掌握证据 37명이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30명은 担心对工作有影响或被报复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약간 영향이 있을까봐. 그리고 보복이 무서워서. 30명 이렇게 대답했고, 그 다음에 22명은 觉得忍一忍就过去了 그냥 좀 참으면 지나갈 일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22명. 그 다음에 10명은 不知道怎么办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9명은 被吓到了没反应过来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 다음에 9명은 그냥 有羞耻感 그냥 좀 치욕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거죠. 지금 이거 알리바바 이 사건으로 여기저기 지금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터지다가 이게 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싶으면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누르겠죠. 누르면서 그러지 마라. 뭐 이제 위쪽에서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겠죠.